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영적 수행이나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수행법을 만나게 됩니다. 관련 책은 또 얼마나 다양한가요? 그 수많은 방법들 중에 여러분에게 딱 맞는 수행법을 찾으셨나요? 아니면 찾은 것 같았는데 점점 나랑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나요? 과연 최고의 수행법이나 나에게 딱 맞는 수행법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힌트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책 읽어볼게요. 의식 수준을 넘어서 데이비드 호킨스, 옴기니 문진이 김명권, 감수 배경미, 출판사는 판미동입니다. 22. 기도가 되기. 서론. 영적 진실을 실용적으로 실행하는 요령과 영성을 세상 속의 한 존재 방식으로 도입하여 영적 진보와 진화를 거두는 법에 관해 제자들이 실제적 조언을 요청해오는 일이 종종 있다. 교육받은 제자들은 대개 다수의 영적 수행과 개념들에 대해 이미 풍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바람직스러운 변형은 들었다에서 안다로, 하다에서 있다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진행은 사실상 추정적 기지에서 미지로,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가는 것이다. 그에 따라 영적 정보의 실제적 적용은 여전히 불확실해 보일 수 있다. 마음 자체는 습관적 정신작용 너머, 그리고 이성과 논리의 영역 너머에 더 높은 진실의 차원이 있음을 알게 될 때 진화에 관심을 갖게 된다. 관심은 그 다음에 발견과 영적 깨어남으로 쏠린다. 어떤 제자들은 영감이나 우연한 경험들로 인해 강력하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험들은 변형을 일으키며 의식적으로 선택된 영적 진보와 진화 과정을 시작한다. 이러한 것은 갑작스런 절정 경험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맥락과 지각의 결정적 티핑 포인트 전환으로서 일어날 수도 있다. 그 다음 영감을 얻은 제자는 잠재력에 이끌려가게 되며 관심의 초점은 일상생활에서 영적 과정을 실제로 적용하는 일에 맞춰진다. 이 행은 지성에서 나온 전제들을 주관성이라는 경험적 실상과 통합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강조는 실행에, 영적 수행과 전제들을 실제로 행함에 놓여진다. 통합과 수행으로서 새로운 것은 습관적이 되고 사람의 존재 방식이 되는데 이것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 유리한 상황 덕분에 잠재성에서 현실이 출현하는데 의도와 의지작용은 그에 대한 받침대이자 활성화 에너지다. 잠재력의 실현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낳고 이로 인해 의도가 강화된다. 그리고 영적 과정은 자기가 아닌 참나에서 추진력을 얻는다. 토론. 참석자. 삶의 지침이 될 매우 단순한 영적 원리 하나만으로도 큰 진보를 이루기에 족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생명에게 친절하라 거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용서하라, 존재하는 전부에 대해 선의를 가져라, 아니면 마음에 드는 시편의 문장을 한두 개 뽑아서 며칠, 몇 주, 심지어는 몇 달씩 그것에 대해 사색하라는 것 말입니다. 호킨스, 시작하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엄격하고 일관되게 적용되는 단 하나의 도구가 모든 책을 다 읽는 것이나 산발적으로 열중하는 시기를 갖는 것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지속성은 마음 집중의 특징이지요. 비유해서 말하자면 한 올의 실을 잡아당겨서 스웨터 전체를 다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모든 걸음이 적절한 이미 확보되어 있는 정보를 불러내는데 이 정보는
경험을 증폭시키고 명료히 해줍니다. 그리하여 기본적 금원이 경험적인 것, 확증하는 것이 됩니다. 학습 현상은 인과적인 것이 아니며 보상적 경험이 이득으로 여겨져서도 안 됩니다. 친절함의 수행을 통해 사람은 친절해지는데 그것은 친절함 자체가 변형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대는 치워둘 필요가 있지요. 의지의 동의를 통해서 변형은 단지 내용만이 아닌 맥락의 기결로서 자율적으로 일어납니다. 친근한 태도는 타인의 보답을 유발하지는 않겠지만 더욱 큰 가능성을 향한 비선형적 문을 열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절함, 관대함, 혹은 친근하고 온건한 접근 앞에서 움츠러들기조차 합니다. 친근하고 온건한 접근은 200 이하의 사람들에게 의심, 당황, 심지어는 방어적 태도나 편집증조차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빨간불 앞에 멈춰 섰을 때 옆 차의 운전자를 향해 그저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것만도 유용한 실험이지요. 어떤 운전자들은 똑같은 친근함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표정이 굳어진 채 정면을 응시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공황에 빠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녹색불이 들어오자마자 빠른 속도로 달아나기조차 할 것입니다. 그러니 친근한 미소조차 사람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참석자. 하지만 어떻게 영적 수행이 실제로 변화를 낳지요? 심리적 기제들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어떻게 이것에서 저것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까? 호킨스.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진화적으로 출현하는 과정입니다. 애벌레는 나비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진화의 산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하자면 창조는 잠재성이 현실로 출현한 것으로 말미암은 진화입니다. 영적 의지의 의도는 충분합니다. 표면적으로 새로운 것은 나타나지 않은 것이 나타난 것이 되었음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마치 꽉 쥔 주먹을 펴서 활짝 편 손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화는 의지의 한 측면으로서의 선택지이자 선택입니다. 긍정적 선택 하나하나가 추가적인 긍정적 선택의 가망과 확률을 높여줍니다. 모든 긍정적 선택은 사람을 더 높은 의식의 끌개장 가까이로 이동시켜줍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세속적 세계에서 과거의 가난뱅이가 온전성과 노력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과거의 부자가 오류로 인해 파산할 수 있는 것도 똑같이 진실입니다. 인간 삶의 영적 진화를 위한 최적의 기회로서 큰 가치를 갖습니다. 선택을 통해 영이라는 색가루는 전능하며 편재하는 거대한 의식의 장 자체의 다양한 영역들에 이끌립니다. 이 거대한 의식의 장은 무한한 힘을 가진 거대한 전자기장의 효과와 비슷합니다. 참석자. 하지만 맥락화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자유의지라는 논쟁적 개념을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호킨스. 자유의지에 대한 논증들은 불충분한 맥락화와 가설적인 것에 대한 의존으로 말미암아 대개가 거짓입니다. 그러한 논증은 그 다음에 막연한 우회적인 주지화로 끝나는데 그 속에는 자유의지를 가능하지 않은 실상으로 부정하여 영적 책임이나 책무를 피할 수 있기를 바라는 무의식적 희망이 깔려 있습니다. 선택지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 유책성은 물론 책임이 일어납니다. 선택지들의 범위는 기지와 미지의 수많은 요인의 기결인데 여기에는 카르마적 경향이나 추진력으로 부르는 것이 가장 나을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나아가 과거의 보상과 실패를 포함하는 확률의 영향을 받고 또한 노력의 강도, 봉헌, 온전성의 정도 등에 영향받습니다. 가설적인 것은 실상이 아니며 선택의 범위는 선형과 비선형을 망라하는 복잡한 요인들의 정제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른 상황이나 다른 우세한 조건들 하에서는 전혀 다른 선택지들이 선택되는 것은 물론 이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진화 창조의 본성으로 인해 내용과 의식적 맥락은 일시적이며 경험적으로는 물론 묘사적으로 덧없습니다. 신의 의지에 내맡기고 신성한 안내를 청하는 것은 그토록 강력해서 선택지들의 지각된 가치는 물론 이용 가능한 선택지들을 바꿉니다. 비선형 동역학에서는 또한 반복의 원리가 출현하는데 이로써 되풀이된 선택이나 선택지는 점진적으로 하나의 가능성이 됩니다. 참석자, 갑작스러운 큰 변화로 귀착되는 큰 드러남이나 영적 경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호킨스, 눈사태와 다른 거대한 자연현상의 발생은 진동의 반복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기적 위치들은 표면적으로 사소하고 대수롭지 않은 걸음들 덕분에 약화됩니다. 예를 들면 가능할 때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더욱 감사에 넘치는 관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끌어당김을 통해 이전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없었던 이로움을 수월하게 발생시킵니다. 부정적인 카르마적 채무에서 벗어난 귀결로 큰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치 무의식적 마음이 어떤 교훈이 학습되었거나 어떤 부채가 보상 행동으로 해결된 것에 마침내 만족해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영적 학습은 여러 가지 점에서 반복과 수행으로 얻어낸 새로운 기술과 비슷한데 그것은 결국 자신의 제2의 천성처럼 자연스럽고 습관적인 것이 됩니다. 학습은 또한 영감을 통해 그리고 바람직스러운 속성을 보여주는 감탄스러운 인물과의 동일시를 통해 촉진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감탄하는 인물처럼 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철학자 최진석 선생님이 쇼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써버리지 마라. 좋아하는 것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아무리 오랜 시간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 좋아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 안에 우리가 좋아할 만한 운명적인 무언가가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살다가 겪으며 경험한 것들에 의해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한 해석에 의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 왔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그렇게 카르마적으로 쌓여있는 것들 때문에 나와 맞다 맞지 않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내용 중에 한 올의 씨를 잡아당겨서 스웨터 전체를 다 풀어낼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 시작하든 올바르고 깊이 있게 들어가면 결국 바다에서 다 만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음 공부뿐일까요? 다른 공부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었나요? 아니면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통해 어쩌면 우리 각자가 목표로 하는 것에 대한 힌트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